자, 기본 문제 2번이요. 자, 7단원 기본 문제 2번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 남학생이 전체의 6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안경을 쓴 학생은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의 20%래요. 이때 학생 중에 임의로 뽑았을 때, 한 학생이 남자였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쓸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잘 안 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남학생 집합하면 여학생 집합을 떠올리시지만 그게 아니라 얘는 안경 집합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안경 집합. 그래서 남자이면서 안경을 쓴 사람은 여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남학생을 A라고 하고요. 안경을 B라고 하죠. 안경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학생의 조건은 얼마예요? 60%죠. 그죠? 60%는 60%니까 0.6인 거죠. 그 다음에 안경을 쓸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에 0점. 그러면 뽑았을 때 뭐예요? 남학생이었을 때 안경을 쓸 확률이죠. 맞아요? 그러면 조건 확률을 생각해보면 남학생이었을 때가 조건이죠. 남학생이었을 때가 조건이고 앞에 있는 게 확률이죠. 안경을 쓸 확률. 얘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PA 분의 그죠? 그 다음에 P에 A 교비 한다고 했죠? 그냥 네? 안경 쓴 남학생이 전체 학생이 20%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A 교비죠. 그렇죠.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의 20%죠. 이게 0.2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저게 B였으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네요. 여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0.6분의 어떻게 돼요? 0.2가 3분의 1의 확률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더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확률을 잘 이해하시면 조건 확률도 굉장히 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잘 이번은 왜 없었죠? 3번이요. 주머니에 흰 공 7개, 붉은 공 3개가 있어. 그죠? 그래서 주머니에 흰 공 7개, 빨간 공 3개가 있어.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내 공을 넣지 않을 때와 꺼내 공을 넣을 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는요, 꺼낼 때 다시 집어넣으면 복원 추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꺼내는데 다시 넣지 않고 그냥 계속 뽑아 비복원 추출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1번은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데요. 그래서 얘는 비복원 추출입니다. 비복원 추출이요.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러면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처음에 흰 공을 꺼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 흰 공을 뽑을 것을 뭐라고 할까요? A. 두 번째 흰 공을 뽑는 걸 B라고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요, 뭘 구하는 거냐면 두 번째 B를 뽑았을 때잖아요. A를 뽑았을 때 B가 뽑힐 확률을 묻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PA는 원래 얼마예요? PA는 10개 중에 7개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PB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PB의 확률
아니면 PA 교 B를 구해야 되죠. P, B를 뭐 그건 구하든 말든 간에 요거 계산하려면 PA 교집합 B만 구하면 이 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PA 교집합 B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를 바로 그냥 들여다보면 됩니다. A를 꺼냈으니까 전체 10개가 아니라 9개 중에죠. 9개 중에 흰공 남은 게 몇 개? 6개. 바로 보이죠?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B의 확률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B의 확률 따로 구해보라고 하면, 해보세요. 자, 아이들 재미없죠? 자, 두 번째는 보건 추출이죠. 보건 추출은요, 계속 10분의 7일 겁니다. 맞아요.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10분의 7이 되겠죠. 왜 10분의 7에다가 9분의 6을 안 곱하냐고요? 10분의 7은 10분의 7. 그래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분의 7이죠. 그 다음은 9분의 6 곱하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니까 30분의 14가 얼마가 다 될까요? 15분의 7이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7에 10분의 7을 곱하면 되겠죠. 100분의 49.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곱을 애들만 지금 찾는 거고 전체 확률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으니까 한 개를 뽑고 B가 한 개를 뽑고 A가 당첨 확률, B가 당첨 확률을 이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전체 10개 중에 3개가 처음에 뽑을 때 A가 당첨 확률인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 앞에서 뽑아갔어요. A가 뽑았어. 근데 B가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B가 뽑을 확률은요, 지금 여기에 2번은요, 1번을 뽑은 다음에 2번을 뽑는 거긴 맞으니까 A가 뽑은 다음에 B를 뽑는 건 맞는데 A가 당첨인지 아닌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진 않은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1번 푼 다음에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그죠? 9개 중에 2개야.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런 거죠. A와 B가 있으면 이 순서대로 뽑는다고 치죠. 그러면 뭐만 계산하신 거냐면 둘 다 당첨인 경우만 계산하신 거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도 계산해야 돼요? 이것도 계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줘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7이죠. 얘는 9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9분의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10분의 3, 9분의 2, 10분의
0.79분의 3이죠. 그래서 90분의 6이고 얘는 90분의 21이네. 두 개 더하면 90분의 얼마? 7. 두 개 더하면 27이 되죠. 그래서 모두 약분되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당첨제비가 있어서 앞에서부터 쭉 뽑는다고 치면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앞에 애가 당첨제비를 뽑아버리면 뒤에 있는 애들은 당첨제비를 뽑을 수가 없잖아. 얘는 그래도 뭐 2개, 3개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만약 당첨제비 한 개밖에 없었다고 생각해봐. 한 개밖에 없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당첨제비를 뽑아버려. 그러면 뒤에는 못 뽑잖아. 아예 뽑을 길이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뽑는 게 유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뽑는 학생이나 제일 마지막에 뽑는 학생이나 확률은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만약에 100명이 있어. 100명이 있는데 100개의 제비 중에 한 개만 당첨제비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맨 마지막 100번째 학생까지 뽑을 경우가 잘 없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00번째는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명씩 뽑아서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뽑은 다음에 나중에 확인한다고 쳐 한 번에. 그러면 먼저 뽑냐 뒤에 뽑냐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그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해주면 요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9분의 2가 되니까 뭐가 줄어든다,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걸 따지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x 5인 경우도 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똑같아. 그래서 먼저 뽑으나 뒤에 뽑으나 확률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나 확률, 뭐 경우의 수 이런 것들 주제 탐구 주제로 하시면 일상생활에서는 그죠? 로또 같은 거, 그죠? 로또가 확률로 제일 많이 쓰이니까, 그죠? 돈도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되게 솔깃하시잖아요. 로또 걸려 있으면 로또 진짜 뭐 누가 그러던데 뭐 로또 걸릴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뭐 연속으로 2번 벼락을 맞아서 살아날 확률보다 뭐 희박하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매주 몇 명씩 당첨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로또? 평균? 한 5명쯤 됩니다. 평균 한 5명쯤 1등이 나와. 전국에서. 좀 많을 때도 있고 한 10명 나올 때도 있고 1명 나올 때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5명은 되죠. 근데 매주 그게 나오죠. 매주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회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000회가 넘었을 겁니다. 1000회가 넘었을 거예요. 1년에 그죠? 50주잖아요. 그죠? 1년에 50주니까 20년만 해도 그죠? 1000주가 넘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20년 더 된 거 같거든요. 로또 시작된 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도 막 로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쯤 더 됐겠죠? 그러니까 1000회가 넘었을 거야. 아마 제가 정확히 뭐 로또를 잘 하진 않아서. 그러면 5,000명쯤 로또 일정이 걸린 거야. 지금까지 누적 당첨 수를 보면 한 5,000명쯤 걸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본 적 있어요? 잘 못 보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 국민 중에 매주 5명은 뭐 로또를 맞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로또를 구입한 사람 중에서만 하는 거죠. 너네는 로또 못 사잖아, 그죠? 뭐 부모님도 매주 사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과 실제 계산되는 확률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5번이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자, 5번은 뭐 똑같은 거긴 하죠. 주머니에 흰 공 3개, 붉은 공 2개. 흰 공 3개, 붉은 공 2개. 이렇게 총 5개의 공이 있는데요. 이 주머니에 임의로 공을 꺼내서 색을 조사한 다음에 되돌려 놓고 그 공과 같은 색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6개 중에 2개를 꺼냈네요. 이때 2개 중 적어도 1개가 흰 공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W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붉은 공 꺼내는 사건을 R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다시 이 말 그대로 다시 두 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신공일 사건을 E라고 합시다. WRE라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행공을 꺼내고 두 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한 개인 경우와 처음에 불신공을 꺼내고 두 개를 꺼낼 때 행공인 경우를 다 생각해 줘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면 처음에 화이트를 꺼내고 E가 되는 경우와 처음에 레드를 꺼내고 E가 되는 경우를 따져서 더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걸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 맞죠? 이거 자체가 요 밑에 있는 분모가 요거고 이게 이 교집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P의 R, P의 E의 R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P의 R은 처음에 5분의 3이고 그죠? 얘는 5분의 2죠. 그 다음에 화이트가 나왔을 때 E가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면 돼요? 둘 다 빨간 공이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확률이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2개 꺼냈는데 2개가 흰 공인 경우만 빨간 공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다시 지금 여기 흰 공이 들어있잖아요. 흰 공을 더 넣어줬겠죠. 그럼 빨간 공 몇 개 있어요?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중에 2개 다 꺼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전체 중에 얘는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빨간 공이 지금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죠. 얘는 처음에 레드 꺼내면 그죠? 빨간 공 2개 넣는 거니까 빨간 공이 1개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빨간 공 3개, 흰 공 3개 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6개 공 중에 2개 꺼내는데 빨간 공 3개 중에 2개 꺼내는 빨간 공만 꺼내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적어도 1개를 화이트를 꺼내는 거니까 빨간 공을 빼주는 경우를 빼주면 그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빼줍니다. 전체에서 뭐만 뺀다고? 빨간 공만 뽑는 경우를 뺀다고. 얘도 전체에서 빨간 공을 뽑는 경우만 뺀다고. 근데 왜 확률이 달라져요? 화이트 꺼냈을 때는 화이트가 하나 늘어났을 테니까 빨간 공 2개 있을 거고 그죠? 레드 꺼낼 경우는 레드가 하나 늘어났을 테니까 레드가 3개가 됐을 테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25분의 14, 얘는 25분의 8이죠. 이거 2개 더 해야 되죠? 그러면 25분의 22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흰 공일 때와 빨간 공일 때를 2개 다 더해서 더해주면 되더라. 이건 뭐죠? 그냥 한 번에 하셔도 됩니다. 네. 똑같을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되죠. 이게 지금 안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기본문제 6번이요. AN은요, AN은 흰 공이 2개, 빨간 공이 4개, B에는 흰 공이 3개, 빨간 공이 2개 들어있다는 거죠. 임의를 1개 선택하고 상자에서 임의공으로 2개를 택한대요. A, B도 임의로 선택하고 거기서 그냥 2개도 임의대로 꺼냈을 때 흰공 하나, 붉은 공 하나 나올 걸 구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흰공 하나, 붉은 공 하나인 경우를 흰공 하나, 붉은 공 하나인 경우를 E라고 하죠. 그 다음에 A가 뽑히는 경우 A 선택 A 선택인 경우를 보면 A라고 하면 되고 B 선택인 경우는 B라고 하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P의 1을 구해 라는 거잖아요. P의 1을 구할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P의 A 뽑았을 때 E가 되는 경우와 B를 뽑았을 때 E가 되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PA의 어떻게 돼요? P의 E가 A 플러스 P의 B의
B의 2바 B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A를 뽑은 거 자체가 2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A, B 임의로 뽑으니까. 그 다음에 A 중에 E가 나오는 경우는요. 6개 중에 2개에서 2개 중에 1개, 4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B를 뽑을 때 5개 중에 2개 뽑는 게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그래서 30분의 17이 1번을 가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또 좀 다른 이야기죠. 뭐 하는 거예요? E가 됐는데 A가 될 확률인 거죠. E였을 때 A에서 뽑았을 확률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면 돼요? P의 2분의 P의 A 조 2 해주면 되죠. 얼마예요? 15분의 4 곱하기 17분의 30. 이거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17분의 8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뒤집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도 얘는 아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서. 네. 본인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약간 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답 맞으시면 맞을 겁니다. 상관없을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7번. 7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뭐 A 공장, B 공장이 있잖아요. 너네들 보면 뭐 새우깡 같은 거나 아니면 저런 뭐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거 보면 전국에서 동일한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뭐 그냥 F1, F2, 뭐 F3 해가지고 뭐 첫 번째 공장,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이 전국에 공장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권에 있는 공장은 뭐 안성에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뿌리고, 뭐 부산에 있는 거는 또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F1, F2, F3가 있으면 공장이 이제 지어진 시기가 다를 테니까, 그죠? 분량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어진 공장은 공정 자체를 바꾸는 게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량률이 좀 달라. 그래서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분량률이 다릅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뭐 먹다가 잘못됐을 수 있잖아, 그죠? 뭐 음료수를 마시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뭔가 씹혀서 뱉어봤더니 그죠? 뭐 이상한 게 들어있다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분량이 나올 공장을 추적하는 거야. 분량이 나왔다고 그러면 아마 A 공장일 거야, 뭐 아마 B 공장일 거야, 뭐 아마 C 공장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나중 되면 어떤 이름으로 배우게 되냐면 뭐 기무가설 뭐 해가지고 뭐 A일 것이다. 그래서 A 공장에서 뭐 불량품이 나왔을 것이야. 이런 걸 뭐 사건 뭐 A라고 하면 뭐 A가 맞다 틀리다를 뭐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A 공장, B 공장, C 공장이 있는데 뭐 A 공장에서 뭐 분량이 나올 확률이 몇 %니까 뭐 기무가설은 뭐 채택됐다, 뭐 아니면 폐기됐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쭉 따져가는 게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통일 교수님이 저한테 자꾸 뭐 시키셔가지고 제가 도망다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무도 통일 교수님한테 대답 안 해줘가지고 내가 이따가 그냥 뭐 하다가 네 이렇게 한번 대답했다가 갑자기 교수님 눈이 커지시더니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거 있잖아. 정승진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계산해봐요. 계산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저도 통계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녹화되고 있는데. 7번이요. 그 A 공장, B 공장, C 공장에 AB 공장이네요. AB 공장은 각각 40%와 60%, B 공장이 더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각 기계에 생산된 제품의 5%와 3%가 불량품이래요. 그러니까 B가 더 최근에 지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고 그 불량품도 좀 적네요, 그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1번.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과 불량품일 때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겠죠? 그러면 A는 A에서 만들어진 거, B는 B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불량일이라고 합시다.
그죠? N 0.4에 0.03이죠. N 0.018이 됩니다. A에서 만든 분량의 확률과 B에서 만든 분량의 확률인 거죠. 전체 중에. 그래서 요거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1번의 답은 0.038이 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분량을 뽑았어. 분량인데 A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인 거죠. 자, 2번은 이겁니다. 일단 분량이야. 걔가 A 공장의 확률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T의 2분의 T의 A2이죠. T의 2 자체가 0.038분의 0.05네요. 그래서 19분의 10이죠. 써놓고는 별거 아닌데요. 이 문제 읽은 다음에 요 10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량의 확률을요. 항상 이렇게 보세요. A 공장, B 공장, 분량. A 공장에서 분량, B 공장에서 분량. 더하면 전체 분량. 그러니까 분량 나왔을 때 A 공장에서 나왔을 분량. 쓰시면 되겠죠. 이거요? 이거? 이거? 0.03? 왜? 3%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이거 0.03이에요. 3%. 문제에서 3%라고 했잖아. B에서 만들 분량 3%. 이거? 이게 아니라고? 아. 뭘 빼먹은 거죠, 제가? PB당 60%. 아, 이게 0.6이요. 아, 네. 제가 이걸 빼먹었네. 40% 60%잖아요. 클리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이죠. 앞에 보세요. 자, 독립이냐 종속이냐면요. 얘가 뭐랑 뭐가 같으면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하고요. 이게 같으면 독립이라고 그랬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이 같으면 이게 바로 그냥 독립. 얘가 바로 독립일 때는 바로 얘가 뭐 나올까요? 그냥 B의 확률이 A랑 그냥 아무 상관없어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과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에 B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B의 확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 똑같겠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독립.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종속이 나오겠죠. 같지 않아? 이면 종속이 나오겠죠.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요. 둘 사건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수식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 성적은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그러면 수학 성적이 높은 애가 과학 성적도 높으면 그죠? 종속이 되는 거고 수학이 낮은 애가 과학도 낮은 애가 많으면 또 종속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율을 측정해가지고 뒤에 가면 산점도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수치들이 있거든요. 여튼 그거는 그거고 얘는 독립과 종속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본 문제 8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 8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시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 기본 문제 8번 읽어보시고 8번 푸셨으면 9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앞에 봅시다. 그러면 독립 사건일 때 곱셈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독립이면 이게 성립해요. A 교집합 B인데 A과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A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B도 일어나야 되니까 두 개 확률을 곱하면 이게 독립이야. 이해되세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A도 일어나야 되고 B도 일어나야 되고 따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독립이면 그렇고요. 배반이냐 아니냐면요. 배반 사건이다 라는 뜻은 이런 이야기죠. A와 B가 배반이야.
배반이야 라는 이야기는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게 배반 사건입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게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배반 사건인 경우는요, A 교집합 B가 0이겠죠. 맞아요? 얘랑 얘랑 지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됐어요? 다시 배반 사건은요, A와 B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가 배반인 거야. 그러니까 독립이랑 배반은요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그런 거죠. 오늘 날씨가 더운 거랑 오늘의 온도, 그러니까 오늘 비가 올 확률이랑 뭐 연필이 팔릴 확률, 이런 건 독립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독립일 뿐이지 배반까지는 아니죠. 맞아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 연필을 살 확률이 이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배반 사건은요, 아예 그런 거죠. 비가 오고 비가 오면서 눈이 올 수 있나? 비가 오고 맑고, 이건 배반이겠죠. 비가 오면서 맑아. 무조건 0이죠. 근데 그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되잖아. 비가 오면서 맑아? 그럼 비 오는 7 곱하고 맑으면 7 곱해. 그럼 나와?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배반과 독립은 약간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이해하실 때 배반과 독립이 약간 말뜻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근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얘가 배반입니다. 그래서 8번 풀어보시고요. 자, 8번이요. 8번은 둘 다 0하고 1 사이 확률이고, A,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이야기는요, A, B가 서로 독립이야? 8번에. 그러면 이것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A 여집합 B의 이거는 뭐랑 같아요? A에서 뭐 빼는 거랑 같아요?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죠? 그러면 이게 서로 독립이니까 P의 A, P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P의 A를 묶으면 1-P의 B 맞죠? 1-P의 B가 뭐예요, 이거? P의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두 개 곱한 거랑 같네. 이거 곱한 거랑 같아지면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네, 교집합한 거 둘이 곱하면 같아. 독립. 1번 맞아요. 2번도 맞습니다만 일단 보죠. 2번이요. 2번은 여기 뭐 구할 거예요? P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할 겁니다. 얘는 들어온 거랑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1-P의 A 합집합 B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떼주면 어떻게 돼요? 1 A 합집합 B니까 얘는 전체를 다 생각해보면 1 빼기에 P의 A와 P의 B와 P의 A 교 B인데 그게 그냥 곱한 거랑 같죠? 독립이니까. 그죠? 네, 하나 줄였어요. 네, A 교집합 B네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한다고 치면 1-P의 A 하나, 그죠? 그 다음에 -P의 B에 1-P의 A 하나랑 같죠? 이게 바로 뭐예요? 1-P의 A와 이게 1-P의 A를 묶으면 1-P의 B
B잖아요. 이게 바로 P의 A의 여집합과 P의 A의 여집합과 P의 B의 여집합이다. 그죠? 2번도 맞네요. 3번이요.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면 A, B가 독립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A, B가 독립이면 봐봐. 뒤에 있는 건요. B분의 A인데 이거 A, B가 독립이면 A하고 A 여집합 B하고 A의 여집합 독립이겠죠. 1번처럼. 그죠? 그럼 걔는 그냥 두 개 곱한 거랑 같고 그거랑 같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쵸? 4번은요, 틀렸어요. 지금 4번 AB가 배반이라는 건, 배반이라는 이야기는 뭐랑 같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야.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P의 A 교집합 B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PA 곱하기 PB가 이거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0하고 1 사이지 0이 있지도 않잖아. PA하고 PB에 0이 있지도 않잖아. 그죠? 곱해서 0 될 수 없죠.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지금 0이 의도적으로 빠져있는 거예요. 원래는 PA, PB 0인 경우가 많잖아요. 0부터 1 사이잖아. 1이 될 수도 있잖아, 원래.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다 빠져있는 경우가 요것 때문에 4번 때 해봐야 되는 겁니다. 0이 되지 않는 게 있으면, 아예, 그죠? 배반이라고 독립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반이면 5번을 볼까요? 배반이면 그러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P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P의 B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의 A의 여집합에 P의 A 교집합 이거의 B로 되겠죠? 이거의 P의 A의 여집합일 텐데 이게 P의 B다. 그렇죠? 하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네, 필기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거 기본 문제 다 못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은요, 그냥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앞에 주사위 던질 때랑 뒤에 주사위 던질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유제까지 일단 다 하는 걸로, 기본 문제도 다 해보세요. 뒤에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도 해보시고 유제까지 일단 숙제인 걸로 하고 지금 푸세요.